안녕하세요. 제 16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새로운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거 혹은 누리고 싶은 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 간절하게,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다짜고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막 던지시면 생각하다 보니 바로 하세요. 멋있어 보이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소개할 책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나오는 그 오르똘랑이라는 그 음식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자꾸 나오니까 약간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경쌤은요? 저는 시간 되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기 멋있게 얘기하기 없으니 뭐가 되나요? 1년 동안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유. 그렇죠. 지금 우리 3명 모두 엄청 바쁜 1년 내내 보내고 있는데 1년의 방학 월급 계속 나오는 방학. 월급 나오는 방학. 만약에 그러면 그 오로똘랑과 1년의 방학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악마예요. 그러면 악마와 거래를 하실 건가요? 주기만 하면야 받죠. 준다는 건 봤는데. 제가 거래라고 네네. 그걸 주면 뭔가 가져가겠죠. 그렇군요. 네네.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먹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영혼을 따라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되게 먹고 싶어. 근데 애경쌤의 시간은 한번 좀 고민해볼 법도 나는 한데. 지금 정말 진지해요. 나는 그래 대가가 크지 않다면 월급 있는 1년간의 방학은 이거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아닌가요? 네, 글쎄 그 악마가 어떤 것을 원할지 우리에게 지금 악마가 등장해서 유혹을 하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 해주겠다라고 속삭이는 소설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제목은 바로 클로버입니다. 안녕, 나는 정인이야. 나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 할머니는 매일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폐지를 주워. 나는 햄버거 가게에서 매일 일을 하지. 그리고 나도 폐지를 주워. 폐지는 정말 죽고 싶지 않지만 그거라도 해야 돼. 할머니는 나한테 늘 이런 말을 해. 정인아, 사람이 세상에 났으면 밥값을 해야 한단다. 그래도 오토바이는 절대 안 돼. 할매 아직 힘 있다. 할머니 죽기 전까지 오토바이 탄다는 소린 절대 하지 마라. 또 그랬다가는 다리 몽둥이를.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나한테 나타났어. 나는 햄버거 가게에서 가지고 온 유통기한 지난 패티를 몇 장 구워줬거든. 이 녀석이 자꾸 나한테 나타나고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네. 할머니는 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왠지 이 녀석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했지. 그런데 이상해. 이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야. 이 몸은 헬렐 벤 샤하르. 원한다면 헬렐이라 부르라. 나는 악마로다. 정확히 말하자면 휴가 중인 악마지. 쉬려고 했는데 저기 눈에 띄는 맛있는 영혼이 보인단 말이지. 오르톨랑보다 맛있어 보이는 저 녀석. 정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만약에라는 그 말 한마디면 된다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헬레, 이제 그만해요. 그런데 저 아이는 우리 반 바이올리니스트 재아? 재아가 왜 이런 후미진 곳으로 왔지? 정인아, 나는 너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한 게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 왜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나랑 같이 식물 가꿔보지 않을래? 여기 문제집도 챙겨라. 오늘 폐지 속에서 나왔더라.
이런 건 보통 헌책방으로 가는데 철모로는 누가 내다 버렸나 보다. 앞에 몇 장 빼고는 정말 새 거야. 나는 이런 문제집 한 번도 안 풀어봤지만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타고났거든. 너는 이렇게 폐지만 줍다가 시간을 낭비한 아이는 아니야. 나는 2박 3일에 35만 4천 원 하는 수학여행도 가고 싶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새 나이키로 바꾸고도 싶어. 그리고 재하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폐지 줍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서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헬렐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대. 아니,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겠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책을 표지를 보면 요새 고양이가 되게 핫하잖아요. 고양이가 나와요. 검은 고양이가 네잎클로버를 꼬리에 달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고양이의 그림자가 굉장히 무서운 그림자인데 이게 악마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주인공 정인이에게 찾아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고양이를 좀 주의해 주세요. 처음에는 저는 못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제 이게 해주셔가지고 유심히 봤지. 네.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랑 그것만 보고. 요즘에 앞귀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컨셉이에요. 이 그림자에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 악한 기운 그런 것들. 그러면 얼쌤, 네. 이 책을 쓰신 나혜림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나혜림 작가님은 단편소설 달의 뒷면에서로 소설집 항체의 딜레마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편소설 클로버로 제15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제 아마 이 작품이 거의 처음 장편소설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 작품으로 이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체가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이 사회의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을 불편한 부분들을 잘 건드리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님이 이게 첫 장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 정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 아이이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폐지를 줘요. 이 아이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기도 폐지를 줬고 햄버거 가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인이가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쪽에 보면 학교 끝나고 부지런히 걸으면 책가방을 가득 채울 만큼 폐지를 모을 수 있다. 책가방을 가득 채우면 7kg쯤. 킬로당 150원이니까 1,050원. 알바가 없는 화요일과 목요일, 정인의 반나절은 고작 1,050원어치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도 보면 시간당 9,160원, 킬로그램당 150원. 정인이 세상에선 모든 시간과 무게에 돈이 붙는다. 다른 아이들도 그럴까? 2박 3일에 35만 4,260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태주도 알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중학생들은 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사회생활을 해보고 알바를 해보면 나의 한 시간은 9,160원인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9,160원짜리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대학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정인이의 이 마음을 그려내는 이 묘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문체들이 따라다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얘기잖아요. 학생인데 생계를 위해서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래서 노는 날이 오히려 더 힘든,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놀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해서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다급해지는 그런 아이의 상황이라 굉장히 슬픈데
애경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가 굉장히 발랄하면서 좀 톡톡 튀는 문체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거기서 너무 무겁게 처지지 않는 그런 힘이 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부분은 무거운데 뒤쪽에 가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함무라비에 대해서 정인이가 악마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함무라비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악마가 얘기를 하거든요. 있어? 그 눈알 수준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종일관 무겁지만은 않고 나름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쌤은 어떤 네. 인상적이셨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또 이제 박코치님 이제 여기서는 그 독수리 모양의 로고인 그 팀으로 나오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야구에 야구팀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또 그 류현진 선수인가? 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 자완 투수 덩치 큰 어쨌든 그런 게 나오는데 이분이 이 정인이를 되게 뭐 보듬어 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른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문제집을 폐지 수거를 하는데 원래 그런 거는 이제 여기다가 버리지 않는데 문제집을 버렸다. 이거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주려고 이제 챙겨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 부분들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115페이지에 이제 제가 좀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볼. 당장 내일부터 오지 말라는 건 아니야. 천천히 발을 끊어봐라. 그래서 나중에 네가 저 야구선수처럼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나도 내가 저 녀석한테 패지 좀 받아먹었지 하고 말할 수 있게. 거구의 자완투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TV 중계 화면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발길을 내일부터 끊으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줄여가면서 여기에 오지 않을 법한 삶을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네. 아이가 폐지를 주어서 매일 가지고 오고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 계속 그렇게 제안을 해주는 박코치의 모습이 저도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어요. 왜냐면 할머니나 정인이나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박코치에게도 딱 그만큼 정말 내가 일한 만큼을 받지 더 많은 걸 쳐주길 바란다거나 이런 모습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대견하면서도 되게 짠했어요. 괜찮아. 너 지금은 누구에게 도움을 좀 받아도 돼.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네가 조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너도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정인이한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을 조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에게 자존심이란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찬밥 같은 것이었다. 곱씹어봤자 입만 쓴데 버릴 수도 없는 것. 꾸역꾸역 씹어 넘길 땐 어제 왜 이걸 남겼지? 하고 후회하지만 막상 버리려면 머뭇거리게 되는 것. 그러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세상 맛있는 식사인 척 하게 되는 것. 태주의 말에 상처받지 않은 척하고 점심시간을 주차장 옆 쓰레기장에서 보내는 이유도 결국은 그 식어 빠진 자존심 때문이었다. 잠깐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런 생각도 했었다. 다시는 그 망할 고물상에 가서 계세요? 폐지 바꾸러 왔어요. 라고 안 할 거야. 네. 이 부분에서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내세울 수 없는 것. 그러나 결국엔 남이 나를 보면 그걸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자존심에 대한 딜레마인데 결국엔 정인이는 다시 폐지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계세요? 하고 네, 폐지를 바꾸게 되는데 폐지를 줍는 것이 정인이에게도 행복한 일상은 아니죠. 굉장히 고달프고 때려치고 싶은 일이지만 또 그것 말고는 큰 다른 방법이 없어서 폐지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가
굳이 휴가 기간인데도 정인이라는 아이를 선택한 것 같아요. 딱 맛있는 먹잇감,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자존심 있는 그런 아이. 그런 순수한 영혼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왜냐? 그런 영혼일수록 맛있으니까. 오히려 테드처럼 욕망만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는 너무 뻔하니까 이 악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정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악마가 얘를 타겟으로 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 클로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책을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추하는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이 고양이가 나타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악마로 변한 이제 부분인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 아이가 고양이에게 되게 잘 보살펴주고 막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는 존재라서 이 악마가 계속해서 이 정인이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악마인데. 네.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도움을 왜 주는 거지? 도움을 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정인이는 자꾸 왜 이 악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그 철벽 철벽치죠. 자꾸 철벽을 치는 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철벽이 무너지지 않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악마와의 예, 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성사되는지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 예. 쫄깃하죠. 그렇죠. 악마의 예. 속삭임과 정인의 흔들림이 분명히 드러나니까요. 네. 네. 애경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저는 이 책 우리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욕망,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이 책을 봤어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찾아봤더니 삶의 의미를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인들의 1위가 물질적 풍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 가족이 돈이 밀렸나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가족과 함께 나의 건강에도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었죠. 야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낫다라는 네. 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이성의 마음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인이에게 야, 너 나이키 운동화 줄게. 신고 싶잖아. 너 무제한으로 인터넷 쓰게 해줄게. 하고 싶잖아. 그리고 또 너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의 마음을 너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악마가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게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데 진짜 악마가 와서 나한테 그걸 다 들어줄 거야? 라고 쏙쏙 속삭인다면 과연 안 넘어갈 자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자기 장래희망은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돈 많은 백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는 그 친구의 욕망. 나는 힘든 일 하기 싫어. 많은 걸 풍족하게 그렇지만, 누리고는 싶어. 그렇죠. 근데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언뜻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궁금했죠.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는 그 친구는 악마가 와서 제의를 했을 때 영혼을 팔까? 이런 상상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악마의 속삭임이
사춘기의 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인이가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착하게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청소년 시기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의 요인이 악마의 유혹인데 그래서 저는 이 악마의 유혹은 사춘기에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의 순간에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잘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아니야 그건 나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또 유혹의 속삭임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마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악마를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 아닐까. 사춘기 우리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방황 같은 것이요. 근데 물론 아까 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단순히 사춘기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른들도 나의 욕망은 뭘까? 나는 무엇을 두고 이렇게 늘 갈등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이 클로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운의 그 네잎클로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는 어쨌든 네잎클로버가 아니더라도 그 클로버 자체가 새잎이어도 행운을 상징하는 꽃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로는 이제 응지에서 피어나는 그런 식물이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희망을 네. 행운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어두운 곳에서도 행운은 희망은 찾아올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중간까지 읽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놓고 파우스트가 나오거든요. 정인이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명함을 받아요. 어려운 순간에 명함을 받는데 명함에 파우스트라고 딱 적혀있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서 확신을 했는데 사실 괴테의 그 소설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고전이라서 읽기에는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저는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파우스트를 읽었었고 거기에서 파우스트라는 사람에게 이 욕망에 호소하는 끊임없이 파우스트를 꼬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나오는데 그 두 인물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정인이와 이 악마의 모습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나름 또 저는 재미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렵지만 도전해 볼 만한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전을 해야 되는 책이라는 것. 그 책에 도전하기 전에 안전하고 편하게 클로버 먼저 읽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정인이가 고양이로 변신한 이제 악마의 유혹에 노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인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정인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고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고민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